안녕하세요. 그대로만 따라해도 매출이 오르는 채널 나나인터내셔널 대표 MJ입니다. 오늘 영상은 OEM의 두 가지 방식, 공산품을 위주로 판매해서 브랜드화까지도 단계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OEM부터 시작인데요. OEM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 이제 매출이 상승 궤도에 오르면서 재구매를 위한 효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일 텐데요. 맞습니다. 브랜드로 올라가셔야 하는 단계가 맞고요. OEM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공산품을 브랜드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과 자체적으로 제품 디자인을 해서 도형을 뜨거나 자기 고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오늘 드릴 얘기는 이 전자인 공산품을 OEM에서 만들어가는 브랜딩 얘기입니다. 먼저 제가 네일아트를 시작했을 때 일인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가 제품에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라벨을 준비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핸드 클리너나 핸드워시, 이렇게 폼 클렌징 같이 브랜드 고유의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보고 경험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판매 목적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컨셉을 끌어가려고 할 때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켜 재구매를 위한 시작점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제가 허니걸이라는 네일아트를 브랜딩 할 때도 좋은 예로 SBS 아카데미나 MBC 아카데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실기 세트를 납품했었고요. 이후엔 OCN 채널의 보이스에 협찬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브랜딩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디테일과 판매하기까지 위한 단계가 많아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코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하면서 진행하시진 않겠지만 그 부분까지 하시게 되면 유통 물류 관리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OEM 두 가지 방식 중 전자, 이 고유의 제품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여기 핸드워시를 보시면은 고유 넘버가 아마 88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인증이 안 된 바코드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문제점이 좀 있고요. 이처럼 88로 시작하는 인증받은 바코드는 전국 어디서든 바코드를 찍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할 때는 꼭 대한상공회의소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바코드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라벨 작업을 하는데 먼저 공장의 주문 수량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공산품을 주문할 때는 구매 수량에 대한 미니멈 단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브랜드 로고를 준비한다는 것은 주문 수량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인쇄를 할 때는 인쇄 업체에서도 공병이나 제품에 대한 미니멈 수량이 있습니다. 프린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병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영향이 미니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고, 인쇄 공장에서 미니멈이 예를 들어 1000개인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2000개를 미니멈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좀 얼마 없습니다. 제품의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화장품을 예를 들어 보면 화장품의 공장은 공정이 몇 단계에서 수십 단계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료를 배합하는 교반 탱크가 기본적으로 몇 킬로에서 수십 킬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미니멈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화장품은 마지막 단계로 이 공병의 충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병에 배합된 원료 액체를 채워서 마무리 공정을 하는 작업인데요. 제가 이 핸드워시를 만들 때 좋은 원료만 넣어서 만들겠다는 자부심으로 관련 서적을 막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만들어 갔었습니다. 물론 전공자만큼의 지식은 안 되겠지만 화장품 공장에 그래도 미팅을 가게 되면 연구 소장이랑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도 잘 알아야 연구 소장에게 좋은 결과의 샘플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팅할 때 여쭤봤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1등급 원료로 해서 만들게 되면 이거 소장님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대답은 예스였었어요. EWG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1등급 원료로 꼭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EWG가 뭐냐면 미국의 비영리 환경연구단체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원료 등급을 나누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성이 있다 없다의 유무를 떠나서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등급이죠. 여기서 기준하는 1등급 원료로만 사용해서 만들었기에 저도 자신이 있었는데, 결과는
브랜딩이 안 된 만큼 참담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다 잘 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였고요. 앞으로는 절대 화장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공산품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에 먼저 전념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마케팅 능력과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후 자신의 제품을 천천히 브랜드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사의 신제품, 자사 고유의 이런 신제품을 라인업으로 내놓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웬만한 회사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해야 한다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요즘 각종 채널에서도 브랜드를 더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브랜드니까 더욱 믿어서일 수도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컨셉도 명확하고 재구매 효율이 좋은 부분들이 판매 채널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판매 채널 중에 제가 주로 하는 채널인 티몬 UMF가 최근 1, 2년 사이에 브랜드 행사 구자도 더 좋은 구자로 잡히거나 밀어주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말은 월 매출 한 5천에서 1억 정도 나오는 시기라면 브랜드를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 미친 교육인 것 같습니다. 2천을 목표로 잡아서 진행하는 교육이 1억에 근접하는 매출이 속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가이드라인의 목표를 벗어나 독주하는 영상을 바로 직전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뜻밖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나름의 증명을 보여드렸습니다.